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 면세점 증여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점 증여는요, 증여재산 공제액을 활용해서 증여재산 공제액만큼만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증여세 없이 재산을 넘긴다. 이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것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기관에 가면요, 많은 이런 종용을 받습니다. 뭐냐면요. 성년자녀한테 5천만 원을 증여하고 비과세 상품 운영하세요. 그러면 그 증여세도 없고 비과세로 효과적입니다 하는 것이죠. 아니면 미성년자녀한테 2천만 원 증여하고 비과세 상품 운영하세요 하는 겁니다. 2천만 원 증여했을 때 증여세 비과세죠. 없죠. 그 다음에 비과세 상품 운영으로서 효과적으로 평생 세금 안 내는 플랜을 가져가 보세요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양은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를 바로 면세점 증여라고 하는데요. 세금 없이 증여한다는 것인데요. 이거의 문제점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면세점 증여라고 하는 것은요. 증여재산 공제액이 있어요.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요.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액만큼만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증여세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에 증여재산 공제액만큼만 한도까지만 공제해 주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배우자한테 6억 원 재산 공제, 증여재산 공제를 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한 번만 공제해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10년에 한 번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서 면세점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을 공제해 주니까 6억 원만큼만 증여하면 세금은 없습니다. 성년자녀 만 19세 이상이죠.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세금이 또 없습니다.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입니다. 2천만 원 증여하면 증여세 없습니다. 직계 존속한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증여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 자녀가 부자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사위, 기타 다른 친척들 반개 6천이나 모개 4천까지는요. 1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하니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1천만 원만 증여하면 되겠죠. 이렇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증여하는 방법을 면세점 증여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냐는 것입니다. 성년자녀 5천만 원 증여하면 증여세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증여하면 증여세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증여세가 없으면 효과적이냐는 거죠. 하지만 이 면세점 증여는 10년에 한 번 증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년자녀한테 5천만 원을 증여했다. 그럼 10년에 한 번이니까 100년에 5억 원을 증여할 수 있는데요.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100년 동안에 5억 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년 동안 아버지가 살아있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100년 동안 5억 원 줘봤자 아버지 재산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니까 더 효과가 없겠죠. 따라서 그 면세점 증여라고 하는 것은 증여세가 전혀 없다. 증여세만 없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절세도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세점 증여라고 하는 것이 한계점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금 없이 증여한 다음에 그것을 비과세 운영해봤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놓치는 꼴이 됩니다. 증여 효과도 없죠. 상속세 절세 효과도 없죠. 비과세 효과도 전혀 없습니다. 면세점 증여의 한계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버지 재산이 100억 원이에요. 면세점 증여를 했을 때 과연 상속세 절세할 수 있을까요? 알아볼까요? 자녀 두 명한테 5천만 원씩 1억 원 증여하고요. 배우자한테 6억 원 증여했습니다. 토탈 7억 원 증여하면요. 그 면세점 증여니까 세금은 없겠죠. 그러면은 증여 이후에 아버지 재산 93억 원은 10년 뒤 얼마큼으로 늘어날까요? 자산 증가율 연 3%로 가정했을 때 아버지 재산은 100억 원에서 무려 125억 원은 오히려 더 껑충 뜁니다. 사전 증여 7억 원을 해서 효과적으로 상속세 줄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늘었잖아요. 증여 하나 만화가 되는 것이죠. 이래서 바로 면세점 증여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면세점 증여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산 이전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자산 이전 효과가 없으니까 상속세 절세 효과도 전혀 없겠죠. 수증자, 재산을 받은,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 증식 효과도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증여 상속세 절세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따라서 마중물 증여가 대안이 되겠습니다. 마중물 증여는 아시다시피 펌프질 할 때 물을 먼저 넣고서 많은 물을 깃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바로 증여세를 일부 부담하고 증여한다면 효과적인 재산 이전 효과라든가 증여 효과 아니면 상속세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중물 증여의 장점 볼까요? 일부
그 증여세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100억 원입니다. 자녀 2명한테 10억 5천씩 21억 원 증여했습니다. 배우자한테 16억 원, 토탈 37억 원을 증여했어요. 물론 증여세율은 30% 구간에 걸립니다. 증여세 일부 부담했죠. 하지만 37억 원 증여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63억밖에 안 남았겠죠. 10년 뒤 아버지 재산 볼까요? 10년 뒤 아버지 재산은요, 자산 증가를 연 3%를 했을 때 85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증여액이 전보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 절세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억 원 가진 자녀와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효과적인 재산 증시 효과가 나타나겠죠? 따라서 면세점 증여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전 효과와 증여 효과, 상속 효과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중물 효과가 바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증여와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효과적인 상속세 절세에 최선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돈 버는 증여, 면세점 증여의 함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